뇌성마비 및 다운 증후군 양육 자금. 음, 이거 한 번도 지급 처리한 적이 없어요. 제가 한 8년 정도 지금 일하고 있거든요. 한 번도 지급 처리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태아보험 마찬가지로 아까 임신 22주 이내 가입 이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가입 조건이 이게 안 맞으면은 지급하면 안 되고 계약도 무효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아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런 담보가 있으면은 이런 진단 코드가 나오면은 이제 이런 담보가 있거나 하고 이제 한번 약간 찾아보고 하면 됩니다. 이것도 따로 설명할 건 없어요. 이런 거는 제가 그 수술비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복사를 뭐 몇 장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충수염 수술비 충수의 질환 그러니까 맹장이 이제 터진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패스하고 모야부염 아까 개두수술 아까 설명했어요. 넘기고 어린이 심장 개용 수술비도 소아 탈장 수술비도 어린이 심장 시술비도 아까 다 설명한 건데 어쨌든 해당되는 수술을 한 것 같으면은 약관을 보시고 찾아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그냥 이통원 수술비가 아닌 이상은 약관을 무조건 봐야 돼요. 신생아 보장특위 아까 이거 극소 저체중아랑 저체중아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극소 저체중아 1.5 이하이거나 그리고 저체중아는 2.0 일대 이하이거나 할 때 지급 처리 가능한 담보들이고요. 많이 나오지 않는 것들은 제가 그렇게 막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만 이제 보통 설명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또 지금 어차피 자세하게 얘기를 해도 기억할 수가 없어. 알고 있는 사람도 지금 경력자들도 다 이런 담보가 있는 저처럼 이렇게 알고 있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런 게 발생이 됐을 때 그런 건이 왔을 때 찾아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보통은 이제 대부분 이제 우리가 실손 처리하는 게 많고 이제 이런 건 이제 가끔 진짜 가끔 뜨는 이런 담보들은 떴으면은 아 재수가 없구나 하고 열심히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시간이 걸려더라도 시간 배분도 일하면서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모르는 거를 뭐 한두 시간 한 건을 계속 붙잡아 있는 것보다는 내가 일단은 먼저 처리할 수 있는 건을 실비는 뭐 단순건 같은 거 빨리빨리 처리해 놓고 조금 건이 조금 덜 들어왔을 때 이 정도는 이제 내가 이거 한번 봐도 되겠다 싶었을 때 다시 한번 보면서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죠. 보통 이제 어려운 건들 아침에 이제 9시 이전에 보통 이 사람들이 우리 강북 같은 경우에는 일찍 아까 그 박강일선이 8시 정도면 출근합니다. 매일매일요? 매일매일. 와. 습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도 8시 반에 출근해요. 그 습관이 지금부터 계속 그렇게 습관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강일 선임은 야근을 대신 안 해요. 안 해요. 야근을 해도 뭐 진짜 많아봤자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좀 진짜 막 사건이 진짜 개 심각한 게 왔을 때 그런 거 이제 업무 시간이 너무 하기 힘들 때 업무 시간에 계속 건이 들어오기 때문에 빨리 출근해 내보내야 되잖아요. 내 건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아침 일찍 와서 하거나 아니면 야근해서 하거나 이렇게 하는 식이에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미루면 안 돼요. 우리가 3일 이내 지급이니까는 미결 관리하려면은 최소 뭐 하루는 건너뛸 수 있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최소 하루. 그러면은 더 밀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업무하다 보면은 모르는 거 있으면은 바로 물어봐야 되는 게 왜냐면은 이게 그 손해사정사 보고서 뭐 후유장애 진단서 이런 진단서들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건 우리가 하지 않거든요. 이관을 시켜야 돼요. 근데 그거를 이관하는 그 기한이 있어요. D 플러스 1일이야. 만약 오늘 건 받았어. 내일까지 무조건 이관해야 돼요. 이관 안 하면은 우리가 해야 될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 우리 못해, 그거. 장애 출산
뭐 몇 프로인지 이런 거 다 조사 나가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손해상황서 보고서 그것도 많이 누락하잖아요. 손해상황 보고서는 그 손해상사한테 뭐 10일이든지 7일이든지 답변을 줘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답변 없이 내가 계속 묵혀놨다. 그럼 보험을 줘야 돼요. 거기서 산정한 만큼. 그럼 이제 난리가 나요. 그 본체로 빨리 이관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뭐 보통 그런 것들은 추산 0으로 들어오거나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꼭 한 번씩 보고 만약에 이건 무슨 담보를 참고했는지 모르겠다 싶으면은 옆에 사수한테 물어봐요. 이런 거는 늦어지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담보인데 모르는 거에서 조금 섞였다가 물어보는 거는 이제 어떻게든 해결해서 하겠는데 지금 말한 이관해야 되는 것들을 이관을 못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결 관리도 3일 이내 처리해야겠지만은 그게 중요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미결 관리를 잘해야 돼요. 미결 관리 잘하는 사람들이 일도 잘해요. 보통은. 그만큼 그래야지 빨리 처리 다 해놔야지 집에서도 생각이 안 나. 왜냐면 이 미결이 많으면요. 나도 모르게 집에서 퇴근했는데도 생각이 나요. 근데 어느 정도 해놓고 이건 내일 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해서 퇴근하면 이제 그 일은 내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쌓이고 그게 반복되다 보면은 힘들어요. 네, 딴 얘기하고 있나? 지금 장애 출생 밑에 이게 장애 출생도 중요한 게 금액이 좀 200만 원, 300만 원 해요. 장애 출생은 말 그대로 태어났을 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뭐 장애인 이런 게 아니라 왜냐면 아이가 뭐 나중에 장애인 뭐 언어 장애라든지 이런 게 생길지는 태어났을 땐 모르잖아요. 나중에 좀 자라봐야지 아는 건데. 근데 이런 것들은 장애 출생이라고 해서 심장 쪽이 안 좋아서 심실 중격 결손증 뭐 이렇게 해서 심장 중격 뭐 결손증이 두 개도 어쨌든 이 심실 중격이랑 심장 중격 이렇게 다 종류가 쭉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다지증, 합지증. 인터넷 쳐보면은 다지증은 만약에 5개가 아니라 6개인 거야. 그런 것처럼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런 코드들이 나오거나 하면은 이 장애 출생 담보도 있는 거를 장애라고 해서 보통 장애는 다 이관이에요. 후유장애라든지 뭐 장애 진단비라든지 뭐 일반 상해 후유장애 뭐 질병 후유장애 뭐 질병 사망 상해 사망 다 이관입니다. 본체로. 근데 이제 장애 출생은 우리가 해요. 만약에 담보가 있으면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그 200만 원, 300만 원짜리 담보이기 때문에 사경 여기서 제일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경이에요. 심장 쪽이랑 사경은 그러니까 목이 약간 좀 이렇게 기운 거예요. 기운 목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보통 사경이거든요. 우리가 지급하는 코드 Q코드고요. Q코드. 근데 가끔 이게 M코드로 작성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게 이제 보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어쨌든 이런 담보가 있고 이런 진단 코드 좀 장애 쪽으로 확인되는 이런 코드 진단서가 있으면은 약관을 봐야 되고 이런 거는 한번 혹시라도 들어오면은 사수한테 물어봐요. 그래야 돼요. 이런 게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지금 말하는 설명이 막 질병이 뭐 이통원 수습이 뭐 골절 수습이 이런 것처럼 많이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야지 나중에 혹시라도 들어오면 대응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장애 출생 여부는 진단서만 맞다고 해서 지급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의료자문, 의료자문 필수예요. 그러니까 모든 뭐 진단비랑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의료 자문을 필수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의료 자문을 맡기면은 반나절이면 다 회신이 와요. 웬만하면. 아니면 그 다음날까지는 무조건 회신이 와요. 그리고 만약에 좀 급한 건이다 하면은 그 심사가 정해지면은 그 심사자한테 뭐 대화를 건다든지 쪽지를 보낸다든지 이거 조금 고객이 급하게 처리 좀 해달라고 해서 먼저 좀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하면은 대부분 빨리 해줘요. 그런 것들은. 양해를 구하면.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뒤에 또 있는데 지금 설명한 게 지금 계속 반복되거든요. 지금. 자녀보험의 신생아 장애 출산보다 아까 방금 똑같은 거예요. 저체중아, 극소저체중아, 출생보장 이런 담보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피보험자 범위 중요한 거는 22주 이내 태아보험. 신생아 장애 출생 보장이라는 담보가 또 따로 있고요.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장애 분류표에 아까 말한 이제 뭐 심실, 뭐 심방, 다지증, 합치증, 결치증, 열수, 내반수, 사경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에 해당이 되면은 이제 의료 자문을 맡기는 거죠. 진단서도 있어야 되지만은 당연히 검사 결과지가 있어야지 의료 자문. 예를 들어서 심실 뭐 심장 쪽이면 심장 초음파를 보통 많이 하잖아요. 심장 초음파 검사 결과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소화기계 기형, 뇌신경계 기형, 비뇨생식기계 기형, 감각 기형, 페닐키톤 요증. 어쨌든 이런 게 다 장애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 대상 분류표에 지금 1번부터 7번까지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장애 출생부장이 이런 방법, 이런 게 해당되는 장애가 있으면은 이렇게 해서 검토해서 지급할 수 있는 건 지급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은 200, 208쪽 저체중아 구수차 지금 계속 똑같은 게 한 세네 번 나오고 있는데 음, 음, 음. 똑같아요. 그 1.5, 1500g 1.5거든요. 저체중아 1.5. 그러면 극저체중아, 극저체중아 1.5고요. 저체중아가 2.0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 그대로 한 게 그대로 나와 있고 여기 23주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게 23주 이상으로 가입한 게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22주 이내에 가입해야 되는 거니까는 23주 이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그러니까 22주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22주. 그리고 가끔 과소라고 해서 이 심장 관련 소아 특정 질환 진단비가 과소로 뜨는 경우가 있어요. 전사에 자동으로. 근데 이 사람이 아기가 이제 심장이 안 좋아서 심장 초음파만 보는 경우 이제 근데 이제 이 담보가 가소라고 이제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진짜 가소는 아니고 이제 검토는 해볼 필요가 있다는 이제 그런 식인데 이 약관에서 정한 심장 관련 소아 특정 질병 진단비는 심장 합병증을 동반한 가하삭기병 및 판막 손상을 동반한 류마티스열을 말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심해야 되는 경우인 거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심장 쪽으로 안 좋고 이 지금 약관에서 정한 진단 코드 그게 진단서에 있고 검사 결과지까지 있으면 한번 이제 의료 자문을 맡기는 거예요. 해당된다고 하면 지급 처리하면 되는 거고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 근데 이것도 많지는 않습니다. 많이 우리가 다루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나마 이제 조금 많이 들어보는, 저도 이제 업무 처리할 때 많이 들어보는 이름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이 심장 합병증을 동반한 가화색기병이 있어야 된다. 류마티스 열을 동반해야 된다. 이 조건이 다 충족이 돼야지 지급이 가능할 거예요. 근데 그 충족이 되는 거는 검사 결과지 있어야지 의료자문 맡겨서 검사 결과에 따라서 나오는 거고. 209쪽 유산위로 이게 가끔 그 자녀보험에 아까 그 임신 출산 뭐 특약처럼 임신 출산 그 입원 일당이라든지 임신 출산 의료비가 따로 있어요 또. 엄마 자녀보험 들 때 엄마 거를 플러스해서 가입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인데 거기에 이제 있는 담보 중에 하나도 또 이제 유산위로금, 유산위로금, 이제 유산했을 때 주는 담보예요. 쉽게 말하면. 유산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되어 있고요. 진단 코드도 마찬가지로 다 나와 있어요. 약관에. 해당되면 지급하면 되는 거예요. 뒤에 무슨 모자보건법, 공법 시행령 뭐 15조 알 필요 없습니다. 근데 유산유로금을 지급을 하게 되면요. 태아보험이든 어쨌든 그게 계약이 유효하지가 않잖아요. 아기를 위해서 가입한 그런 보험인데 아기가 이제 사망을 했으니까는 좀 태어나기 전에 사망을 했으니까는 이 계약을 이제 우리가 이 유산 위로금을 지급을 하게 되면요. 힘이 있어요. 메모 결제를 하나 올려줘야 돼요. 메모 결제라고 있어요. 메모 결제를 필수로 해줘야지 이 계약이 그쪽 이제 뭐 고객센터 창구에서 해지를 시켜주거나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효이기 때문에 모든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보험료까지 낸 거를 다 환불해 주는 거예요. 예. 아기 때문에 가입한 계약인데 아기가 사망을 했으니까는 정상으로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유산유로금을 지급을 했는데 메모 결제를 안 했어. 그럼 보험료 계속 빠져나가겠죠.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산유로금을 지급할 때는 메모 결제를 해서 어쨌든 계약을 어쨌든 뭐 후속 처리를 하게끔 그렇게 조치는 우리가 해지시키는 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유산유로금을 지급했으니까 이제 그 계약부서 쪽에서 이거 이제 우리 유산유로금 지급했으니까 이 후속 처리를 해달라 하고 메모 결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이제 메모 결제를 누락하면 이제 모른다는 거예요. 메모 결제 양식이나 이런 거는 뭐 팀장이나 아니면 사수 많지 않아요, 이것도. 많은 경우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수들도 지급 처리 안 해봤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어봐야 돼요. 만약 유산했을 때 메모 결제 올려야 되는데 어디로 올려야 되나요? 양식은 뭔가요? 이런 거를 한번 팀장이라든지 물어봐요. 그러면은 알아봐 주거나 그렇게 할 거니까는 대신 누락을 하면 안 된다. 메모 결제 꼭 해야 된다. 뭐 결제가 뭐해? 메모 결제가 우리 전산에 보면요. 우리 뭐 연차 올릴 때도 메모 결제 올리고 결제를 올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결제를 올리고 이걸 수락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통보를 받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결제를 올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건 말고 그 외적으로 이제 필요한 업무들을 이제 하는 거죠. 이해됐나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이해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를 할 필요가 없고 사실 그냥 결제를 나중에 이제 많이 이제 그 메모 결제 통보라든지 뭐 시상 결과라든지 회사에서 만약에 무슨 방향을 교육 만약에 있으면 교육도
메모 결제를 통해서 그 안을 짜가지고 결제를 사장님한테 올린 다음에 사장님 결제를 하면은 이제 그 통보 달린 사람들한테 다 통보가 가게끔 되어 있어. 그럼 이제 그 통보 보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건치는 게 아니라 그 외적 업무 중에 하나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신 중독 진단비 212쪽 보시면요. 임신 중에 뭐 임신 중독증이라고 해서 그 코드를 또 정해놨어요. 진단 코드. 이거 해당이 되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의료 심사를 해야 되는지는 솔직히 저도 좀 의아한데 왜냐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떤 검사 결과를 통해서 이 중독성 진단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진단서만 예를 들어서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무슨 서류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일단 의료자만 한번 올려봐요. 그러면은 혹시라도 이걸로 지급 가능하면은 뭐 써주겠지만은 아 진단서밖에 없고 무슨 뭐가 필요하다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그거 따라서 고객한테 요청하면 돼요. 만약에 이렇게 이- 있으면 이런 담보가 이제 지급 해당이 될 경우에 많이 지급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도 지급 처리한 적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만 알고 있으면 되고 그러니까 모든 이제 진단비라든지 어떤 수술비라든지 뭐 실손 의료비라든지 약간의 보상하지 않는 선, 우리는 이걸 위해서 보상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딱 정해놓은 게 그 담보 뒤에 쪽에 만약에 실손의료비다, 통원의료비다 그러면은 그 통원의료비 바로 뒤에 이 보상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다 정해놓은 약간이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해질병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어떤 진단비든 어떤 수술비든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들어가 있는 그런 약관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담보에 따라서 다 있는 거 정해진 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되는 거죠. 대부분 안 주는 건 비슷해요. 뭐 질병이 수술비는 질병 입원 수술비 아까 말한 것처럼 임신 출산 뭐 치과 질환, 뭐 항문질환도 수술비가 항문질환 그 치액 수술비가 따로 있어요. 그냥 질병 입통원 수술비는 못 나가요. 그게 이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질병 통원 수술비, 입원 수술비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이 진단은 보상하지 않겠습니다. 다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비를 지급할 때는 한번 약관을 보세요. 똑같은 우리가 질병 통원 수술비, 입원 수술비 지급하기 때문에 보통은 그 담보를 많이 지급하기 때문에 처음에 찾는 습관을 해서 열심히 찾아보다 보면은 똑같은 거를 또 찾지는 않아요. 왜냐면 치과 질환이네. 그러면 다음에 어제 뭐 주는 거니까 다음에도 안 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는 어쨌든 알게 돼. 이렇게 자주 지급하는 담보들은. 근데 이제 자주 지급하지 않는 담보들은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 방법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시력 교정비, 시력 치료비 아까 얘기한 건데 좀 더 자세하게 얘기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한 거랑 그냥 똑같아요. 음. 예를 들어서 시력 교정비가 금액에서 작죠. 20만 원. 근데 시력 치료비는 200만 원. 근데 둘 중에 하나는 커요. 근데 둘 중에 하나가 뭐가 해당되는지는 의료 자문을 받게 된다.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전산교육하면 어떻게 의뢰하는지 방법을 다 알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의뢰하는 것도 그냥 뭐 10초, 20초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 나왔을 때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시력 교정비로 지급 처리할지 시력 치료비로 지급 처리할지 결정해주면 돼요. 두 개 다 지급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두 개 다 해당된다고 써줘요. 우리 자문에서.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담보가 그냥은 안 잡히거든요.
전산에 어쨌든 뭘 입력을 해야지 이 마이너스 2옥터, 마이너스 뭐 6.25 이런 거를 입력을 해야 하는 곳이 있어요. 그걸 입력을 해야지 자동으로 잡혀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쨌든 전산 교육이나 뭐 물어보면은 알려줄 거예요. 이 줘야 되는 게 확정이 되면요. 단봉 안 잡히거나 하면은 사수한테 물어보세요. 만약에 지급 처리하는 게 이제 확실하다고 싶으면은 그러면 사수가 잡는 거 금방 알려줄 거예요. 뭐 기업화 실효과의 공개 이러면 아닐 이건 솔직히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여기 지침 실효 교정 및 관련 보상 지침 책임 개시 이후에 시행한 실효 검사가 실효 검사의 결과가 약관상 지급 조건에 해당하는 상태이면 보상 가능. 음, 근시 또는 원시 상태가 된 나이, 시기가 보험 나이 6세 계약에 해당 이후여야만 보상 가능한 것은 아님. 최근 개시 이후 처음 시행한 시력 검사 결과가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말한 거랑 똑같아요. 보험 기간 안에 어쨌든 아까 그 무슨 담보였지? 최근 개시 이후 하는 담보가 무슨 담보야? 부정교합? 그런 것처럼 이런 것도 이제 자녀보험이고 자녀보험에 딸려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조건들이 있어요. 보험 나이 뭐 6세, 계약 해당이에요. 그러니까 뭐 담보 개시일 같은 거는 조금 봐줄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개시일 전에 검사한 거는 어쨌든 우리가 보상하는 그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그 담보 개시일 이후의 검사 결과 필요한 거예요. 그 뒤에 치아 부정교합 치료비 똑같거든요. 2급, 3급일 때 이제 우리가 지급하는 경우인데 약간의 이제 아니 진단서에 이제 잉글리시 몇 급 이렇게까지 진단서가 나와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잘못 맡긴다고 했잖아요. 필수로. 필수로 맡길 때는 파노라마 사진을 정면, 그러니까 앞면과 측면 꼭 필요하다. 그거랑 진단서랑 같이 해서 의료사무 맡기면 된다. 그래서 지급 처리, 그 2랑 3랑 뭐 금액이 다르지 않아요. 그냥 해당이 되면 지급 처리 정액으로 하는 거예요. 200만 원.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 자녀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0만 원 초과권은 부모 분할 지급을 해요. 100만 원씩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 안 넘어가는 거는 그냥 한 사람한테 쭉 다 주면 되는데 200만 원이 넘어간다. 의료비도 마찬가지고 누적으로 200만 원이 넘어가거나 누적이에요. 누적으로 200만 원이 넘어가거나 이것처럼 200만 원 한 번에 넘어갔을 때도 반반씩 지급합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나온 원래 예전에 무조건 다 반반씩 지급 처리했거든요. 그렇게 아니면 한 사람이 뭐 위임장을 써줘서 그렇게 위임장을 받아야 되는데 최근에 작년 6개월 전에 이제 그 성사실무위원회에서 만약에 전화상 녹취 우리 되잖아요. 전화가 전화상으로 한쪽이 만약에 아빠가 엄마 쪽으로만 다 입금을 원한다고 하면은 그거를 녹취 달고 한쪽으로만 지급 처리해도 됩니다. 원래 옛날에 서류를 다 받았어야 됐어요. 위임장이라든지 임감증명서를 다 받았어야 됐어요. 근데 어쨌든 부모 둘 중에 한 명이 자기가 돈을 반 안 받고 다른 한쪽으로 다 주세요 하면은 그걸 녹취 달고 주면 돼요. 한쪽으로. 그렇게까지 이제 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이거는. 어려운 담보는 아니에요. 그냥 의료 심사 결과에 따라서 지급만 하면 되는 그런 담보인데 서류 요청, 진단서만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서류 요청할 때 그 서류가 뭐뭐 필요한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구 잘 들리나요? 네.
218쪽 치아 보전 치료 지원금. 음, 여기 밑에 보면은 아까 제가 그 덴탈 보험 얘기하면서 K02, K04, K05 코드가 해당이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 밑에 나와 있습니다. 치아 우식증, 시주 질환, 이 이제 K 그 세 가지 코드가 해당이 돼요. 근데 이게 덴탈 보험 나오기 전에 이제 그 자녀 보험에 딸린 게 치아 보전 치료 지원금인데 덴탈 보험도 똑같이 코드를 적용해서 K02, K04, K05만 주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코드는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담보별로 레진 있고 일레이, 올레이, 크라운, 그리고 아말감, 글래스 아이노머 이렇게 담보가 다 쪼개져 있어요. 계약 장표에. 금액까지. 지금 여기 가입 금액이 5%, 65%, 50%,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신경 안 써도 되는 게 그거만큼 그 계약 장표에 뭐 레진이면은 뭐 5만 원 이런 식으로 딱 다 쪼개져 있어요. 그냥. 그 금액에서 25%가 아니라 이미 쪼개진 금액이 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 가입 금액이 뭐 5%, 25%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다 쪼개져 있어요. 가입 금액 5%만큼 그 계약 장표에 보시면 담보에 뭐 레진이 뭐 5만 원 이런 식으로 다 적혀져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치아는 이제 유치랑 영구치가 있어요. 유치는 이제 보통 애기들 처음 낳은 치아 빠지거나 뭐 그 치아가 이제 문제가 있거나 하면은 이제 레진 치료하거나 크라운 치료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 복합 레진이 가입 금액이 영구치로 되어 있으면 계약 장표에 5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50%가 5만 원이라고 하면 5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유치는 2만 5천 원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계약 장표에 금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개수에 따라서 주면 됩니다. 근데 자녀보험은 특히 중요한 게 크라운 치료가 연간 3개로 정해져 있어요. 덴탈 보험 이런 거는 개수가 요즘에 정해져 있지 않은 상품들이 많거든요. 음. 근데 자녀보험은 이렇게 크라운 개수는 다 정해져 있다. 약관을 보는 게 좋을 거예요. 이것도 만약에 뜨면은. 그리고 음, 여기 별표 치고 가운데에 연간이란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 해당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고 한도 한정의 기준일자는 치료 개시일로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보통은 2023년도 예를 들면 2023년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1년 연이라고 하죠. 1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한 연간이라는 거는 보험 가입일 기준으로 연간. 그러니까 내가 오늘 며칠이지? 오늘 5월 20 아니 6월 23일이에요. 그러면 6월 23일부터 연간 오늘 가입했어요. 그러면 오늘부터 1년이 연간 1회라고 연간 3회인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만약에 이 기간에 크라운 5개 했어. 그러면은 못 줘요. 2개는 못 주는 거야. 그러니까 3개밖에 못 주는 거니까. 3개까지만 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고객은 생각하는 게 연간인데 내가 해를 다르게 해서 만약에 내가 지금 6월 23일 뭐 오늘 가입했다고 하면은 오늘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는 1년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올해 3개 받고 나머지 내년에 2개 받았는데 총 5개잖아요. 근데 보험 연간으로 따지기 때문에 보험 가입 연간은 어쨌든 1년 안에 더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2개는 그럼 지급을 못 하는 거죠. 같은 그 연간이라는 보험 계약일로부터 연간이니까.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뭐 새로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연간, 보험 계약에서 연간이라는 말은 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코드 K02, K04, K05일 때 지급 처리 가능한 거고요. 그거 외에는 아무리 뭐 크라운 뭐 100개 해도 100개 다 안 줍니다. 옆에 자녀보험 수술비, 선천성 수술 위로금, 혀유착증 제외. 이게 혀유착증이 조금 그 선천성 질환 중에 좀 많이 있는 흔한 그런 수술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담보에서도 혀유착증을 제외한다고 이렇게 상품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혀유착증을 수술하면은 이 선천성 수술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외적으로 수술 이게 분류 다 이게 약관에 나와 있는 분류표거든요. 진단 코드. 여기 진단 코드에 여기 가운데 보시면 Q38.1은 제외라고 되어 있죠. 그게 혀유착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 이 해당되는 코드에 대해서 수술을 하면은 지급한다 이거예요. 수술 1회당. 또 중요한 말이 수술 1회당이잖아요. 최초 1회가 아니라 이런 거는 이제 반복적으로 지급 처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중요한 거 22주 이상. 그러니까 22주 이내에 가입해야 되는데 23주 이상으로 가입한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거 좀 중요한 게 특별 약관의 보험 기간.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5년이에요. 이것도 이제 담보 개시, 그 개시일이 써져 있고 담보 종료일이 써져 있어요. 계약 장표에. 근데 이제 선천성 질환 중에 우리가 수술을 제일 반복적으로 많이 하는 게 화염성 모반이에요. 뒷장 보시면은 220쪽 보시면은 화염성 모반이라고 이제 이런 진단 코드가 있거든요. 모반, 점이에요, 점. 점인데 이게 조금 이제 심해서 이제 현성성 질환을 속해져 있는 경우인데 수술 기법으로는 보통 레이저를 많이 해요. 근데 이게 매회 지급이에요. 현성성 질환 수술비가 금액이 큰 건 한 번 할 때 100만 원, 2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도 매일 준 적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한두 번, 일주일에 한 번, 뭐 2주에 한 번씩 계속 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계속 100만 원, 200만 원씩 사가요. 몇 천만 원 나가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말한 이 화염성 모반, 화염성 모반. 물론 이 애기가 진짜 아파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건 맞는데, 우리도 당연히 해당되면 줘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그렇게 반복적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화염성 모반. 음, 예, 논란이 조금 있었던 게, 보통 우리가 레이저는 수술로 안 봐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질병 입통원 수술비도 약간의 레이저로 인정하는 요즘엔 다 레이저도 수술로 인정이 되면 인정이 되는 수술이에요. 근데 그 옛날 약관들은 막 레이저 수술 인정 안 하는 약관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약관을 보고 하는 건데 이 화염성 모반은 수술 기법이 이제 레이저를 받은 경우에도 인정한다 이거예요. 결론은.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이제 계속 아까 그 이걸 왜 설명했냐면요. 특별 약관의 보험 기간이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5년이잖아요. 출생일로부터 5년까지만 줄 수가 있어요. 만약에 5년 넘어간 이제 5년 넘어서 이제 그 레이저 수술을 해도 우리는 이제 이게 지급할 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이라는 말이 출생일로부터 5년밖에 안 된다는 보험 가입일로부터 5년이 아니라 왜냐면 보험 가입은 태어나기 전에 가입하잖아요. 태아보험은 가입일로부터 5년이 아니라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5년이라는 이거는 모르면은 모르고 내가 추가권으로 계속 들어왔다가 지급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5년이 넘었는데 그럼 과다인 거예요 그냥. 나중에 당장은 안 걸려도 나중에 이제 몇 년 전에 한 것도
들어와요. 몇 년 전에 지급한 것도 기획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이거 받아다 하고 날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면은 그냥 과다인 거고, 알면은 잘 체크해서 과다 안 하는 거고, 과일부터 어쨌든 가입일이 아니라 출생일로부터 5년이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출생일로부터 5년. 지금 아까 이 지금 책이 첫 페이지에 이제 크게 이제 표가 딱 나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세부 설명으로 쭉 나와 있어서 제가 지금 똑같은 말을 계속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설명을 다 안 할 거 그랬어요. 지금 두 번 하고 있는데 지금. 그리고 이제 소아 탈장 수술비. 탈장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보통 이 타고난 탈장. 그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타고난 탈장이. 진단을 봐도 진단서에도 다 이제 한글로 탈장이라는 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진단서에 한글로. 뭐 진단 코드도 당연히 들어가 있지만은 탈장이라는 말도 뭐 영어로 써 있을 수도 있긴 한데 보통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탈장을 했으면 탈장으로 이제 수술했으면은 이제 담보를 한번 보고 이 사람이 무슨 담보를 가입했는지 보고 해당이 되면 지급 처리하면 됩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뭐 질병 입통원 수술비 가입되어 있으면은 당연히 수술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담보들은 특별히 가입되어 있으면 또 주는 거죠. 이거는 중복으로. 실비보험이 실비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정액보험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되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례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야모야병 개두수술. 개두할 모야모야병으로 개두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 하나여 보험금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분류표랑 뭐 수술 종류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의료 잘못 맡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어린이 심장 개용 수술비 최초 1회 하나요? 우리가 해당이 되면 최초 1회 하나요? 이런 것들은 알아서 전산에서 나중에 지급을 할 때 소멸 담보로 잡혀요. 소멸 담보들은 또 내가 체크해 줘야 되는 게 있어요. 자동으로 이건 소멸 담보니까 뭘 체크하시나 팝업이 떠요. 그거 안 하면은. 그러니까 그거 하면은 어쨌든 최초이고 그 다음에는 어쨌든 이 담보는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걱정 안 해야 돼요. 음. 그리고 이거 다 지금 중복된 말인데 지침만 볼게요. 어린이 심장 개용 수술비 지급 시 유의사항은 우리가 어린이 심장 수술비 아까 장애 출생 보장도 심장 쪽으로 안 좋을 때 장애 있는 거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담보가 장애 출생 보장이 있으면은 어쨌든 같이 검토를 한번 해라. 이런 뜻이에요. 224쪽. 똑같습니다. 어린이 심장 수술비 똑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녀 10대 질병 수술비. 10대 질환 자녀가 이제 피보험자가 자녀 10대 질병에 이제 진단 확정이 되고 그의 직접적인 수술을 한 경우에는 자녀 10대 질병 수술비 보험금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최초 1회 한 해 지급한다고 되어 있네요. 음, 이거는 이제 담보 소멸이 아니라 수술을 받고 이제 365일 경과하고 같은 질환을 많이 수술하게 되면 새로운 사고를 본다는 뜻이고, 만약에 이제 1년이 안 지났을 때 두 가지 이상의 그 수술을 했을 때는 그냥 하나만 지급 처리합니다. 이거.
이 말이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녀 10대 질환 질병 수술비는 거의 지급 처리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자녀 10대 질환 질병 입원 일당 이게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애기들이 입원하는 거 장염이라든지 여기 A09 코드 장염 있죠? 장염 A08도 장염이고 뭐 장질환 이 장염이 진짜 많아요. 입원하는 게 애기들은. 그러니까 애기들이 입원했을 때뭐 자녀 10대 질환 뭐 환경성 뭐 질병 입당이라든지 이런 게 혹시라도 있으면요. 진단 코드를 꼭 확인하세요. 이 담보에 해당이 되는지. 해당이 되면은 자동으로 전산에 그 추산 잡혀요. 내가 보험금 계산하고 담보 누르면은 그러면 해당되는 담보가 잡히는 문제가 있어요. 처음에 안 잡혀도 진단 코드 제대로 입력되어 있고 보험금 계산하고 추산을 잡으면은 해당되는 담보는 이렇게 자동으로 잡히게끔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자녀 10대 질환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 담보가 있으면은 그 질병이 지금 수술비인데 질병 일당이 있으면 꼭 한번 체크를 하세요. 그리고 또 체크해야 되는 게 뭐 진단코드 이번에 입원한 게 그 진단코드에 맞으면 상관없는데 없는데도 잡히는 경우는 앞전 서열의 진단코드를 꼭 한번 확인을 해야 된다. 앞전 서열 때문에 잡히는 거는 지급 처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입원한 거에 대해서 내가 돈을 줘야 되는 거니까. 이해되셨을까요? 되고 네. 됐나요? 네. 네. 보면은 자녀 10대 질병 분류표 보면은 크게 이거 장감염, 결핵 및 후유증 뒤에 보시면 내전증, 수막염, 중이염, 급성 상기도 감염, 급성 하기도 감염, 폐렴, 천식, 위 12장 계양 및 염증, 탈장 및 폐색 대부분 이 10대 질환에 속해서 입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애기들은. 그러니까 애기들이 입원했을 때 이 담보가 있으면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진단 코드 많고 대부분 이제 뭐 천식이라든지 폐렴, 뭐 감기 이런 걸 많이 입원하잖아요. 이 코드에 해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폐렴이라든지 뭐 비인두염 그냥 감기도 들어가 있어요. J00 인두염, 편두염 네, 잠깐.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제 서열 처음에 이제 통원 치료에서 그냥 감기로 해가지고 J00으로 통원 치료만 했어요. 그리고 서열 2번에는 여기에 없는 코드로 입원을 했어. 근데 서열 1번에 J00 코드가 있어가지고 입원 일당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자녀 10대 질병 입원 일당이. 그러면 이거 지급 처리하면 과다인 거죠. 이번에 내가 주 2번에 대한 거는 이 10대 질환 코드가 없는데 줘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있을 확률이 높긴 해요. 왜냐면 이 지금 이 진단 코드가 기본 감기도 들어가 있는 거 보면은 있는데 그렇게 체크를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228쪽에 끝났는데 이제 엄마 임신 출산 질환 수술비 아까 다 설명 똑같이 이것도 한 것 같은데 자녀보험에 이제 같이 팔아요 이런 거를 추가적으로 내가 가입을 할지 이런 거는 이제 자기들이 결정하는 건데 가입을 했으면은 이 엄마가 만약에 이제 임신 출산 질환으로 입원했을 때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지급 처리하는 거예요. 임신 및 출산 관련 질환은 아래처럼 뭐 고혈압 장애, 단백뇨, 뭐 산모장애 이게 다 이제 진단 코드 해당되는 게 일단 첫 번째죠. 그게 돼야지 이제 수술을 하면은 주는 거니까 진단 코드가 안 되는데 수술을 했으면 지금 못 하는 거예요. 진단 코드에 맞아야 다 이제 어떤 담보이든 진단 코드가 다 맞아야 지급 처리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많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계약 여기에 뭐 특별약관의 뭐 보험기간 뭐 분만 후 42일까지로 함 이런 거는 이제 걸리면 이제 그 담보에 대한 약관을 그래도 봐야죠 이거를 만이에 지급 처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이 지급 처리하는 담보가 아니기 때문에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해당이 조건을 따져보고 해당이 되면 지급 처리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그 수술의 정의 수술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의료 자문을 보내면 되는 거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몇 시지? 지금 1시간 한 것 같은데 그쵸? 혹시 대구 지금까지 한 거에 질문 있나요? 아니요. 맞습니다. 그러면 10분 쉬고 할게요. 네. 네.